어렸을 때 맨날 엄마가 자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막 이렇게 맞아, 했잖아요. 맞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읍시다.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수면 위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구독자님들도 꽤 계실 텐데요. 수면 위생이란 신체를 깨끗이 하고 그런 위생이 아니라 우리가 잠드는 환경, 습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수면 위생 방법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가능하면 불을 끄고 자려고 노력하고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불을 켜고 자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왜요? 무서워서? 네, 20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잤던 적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잠들기 힘들어서 아예 불을 다 끄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명도 아주 중요하죠. 네. 지인쌤 특별한 본인만의 의식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잠을 되게 잘 자서 원래는 의식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세진 씨 말처럼 잘 때 불을 켠 채로 계속 자고 이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날 잘 잤는데 생각보다 개운하지 않은 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불을 켜고 잠드는 습관 때문에 조금 자다가 약간 얕은 잠도 자고 깰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을 끄고 자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개운하고 잠도 더 잘 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핸드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자기 전에. 그래서 핸드폰을 하면서 잠드는 그런 원래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면 되게 깊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아예 좀 침대에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좀 바꿨더니 잠이 더 훨씬 푹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되게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알아두면 좋은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좀 어둡고 조용한 환경, 그리고 온도도 이제 적당하게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를 맞춰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수면 주기는 멜라토닌이라는 뇌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조절이 되는데 이것이 햇빛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빛에 어느 정도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면 주기가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햇빛에 노출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밤에 자는 중에 강한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폰 불빛 같은 걸 계속 맞아요. 보면은 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교란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밝기를 진짜 최대한 낮춰서 써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보여?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어둡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폰이라서 아예 폰 자체를 까맣게 변환시키는 네.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나이트 모드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인쌤처럼 아예 핸드폰을 잠자기 전에 멀리 두고 침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이럴 때도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간접등 같은 것도 적절히 배치해놓고 쓰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아래쪽에 다는 센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켜지 않아도 어디 가다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햇빛과 관련된 것들을 일주기성 인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7시. 저도 7시 딱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도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 원래는 막 4시 반에 일어나기 이런 거 했었어요. 4시간 반 정도를 잤었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가장 좋고 그거보다 적게 자거나 그거보다 많이 자면
뭐 각종 암과 또 뭐 뇌졸중 이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요새는 6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몇 시에 잤더라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되게 이 리듬을 조절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늦게 잤어도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또 좀 약간 피곤해지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잘 자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총 수면 길이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낮잠도 주무시나요? 직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낮잠을 자기가 어려운데 또 뭐 일각에서는 뭐 낮잠의 효과 이런 것들도 네. 막 얘기하는 게 있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낮잠 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 샤워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특히 아이들 수면 교육할 때도 되게 수면 의식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에 씻고 그다음에 조명을 어둡게 해주고 또 수면 음악 같은 거,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틀어주면서 아 이제 잠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돼서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완전히 소음이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한 소리들이 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막 ASMR 같은 거 들으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네. 소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잘 못 자서 특히 시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실에 시계를 두지 않아요. 아니면 뭐 두더라도 요새는 무소음 시계 같은 거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소리 때문에 시계를 안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계가 근처에 있으면 지금 몇 시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2시, 3시, 4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또 불안해져서 더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때 불면증이 좀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막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왜 나는 잠이 안 올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절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이런 걸 체크하고 있으면 더 잠이 안 오니까 시계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분 정도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온다라고 하면 일단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우리 뇌는 아 이곳은 잠이 안 오는 곳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그게 반복적으로 그 고리가 생겨버리면 그 장소에선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방을 버리고 다른 방을 침실로 꾸미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면 뭐 거실로 나오시고 조명을 좀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책을 가볍게 읽으시거나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도신다거나 하면서 약간 졸리게 만든 다음에 다시 침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침대 자체는 진짜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침대에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너무 다양한 활동을 침대에서 해버리면 침대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규칙적인 생활 중에 운동도 중요한데 이 운동을 또 자기 전에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고 흥분도가 올라가면 그걸로 인해서 숙면에 취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잠들기 6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뭐 맥주 한 캔 아니면 와인 한 잔 뭐 이렇게 드시는데 잠이 드는 단계는 도움이 약간 될 수 있지만 결국 깊은 잠을 자는 것에는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자주 깨실 수 있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술뿐만 아니라 제가 약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자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먹고 자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또 깨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면 또 잠이 안 드는 경우가 살짝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물 마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목이 너무 마르다 이러면 정말 입 약간 적시는 정도로만 살짝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 맨날 엄마가 자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막 이렇게 맞아, 했잖아요. 맞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읍시다. 네. 또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죠.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 카페인인데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는 것도 수면 위생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오전 10시. 네. 상당히 네. 빠르네요. 아침을 깨우는 용도로만 네. 드시는 게 좋고, 뭐, 잠을 밤에 잘 주무시는 분들은 네.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네.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는 커피 마시고 바로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4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잠이 이상하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이가 들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미리부터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위생은 결국 습관이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항상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수면 위생의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자기 전에 많이 드시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일단 소화해야 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제 위장이 계속 혈류가 공급이 되고 활동을 하니까 숙면을 못 취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식사는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끝내시고, 만약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속을 달래줄 수 있는 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잠 자는 건 우리가 빚을 갚는 거와 같아서 우리가 빚을 지면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우리 몸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게 설계가 되지 않아서 잠을 막 며칠 연속으로 자지 않으면 결국은 잠을 자게 돼요. 본인이 안 자려고 해도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불면증의 경우에 이 수면 위생만 잘 유지를 하셔도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수면 위생이라는 걸 잘 모르시고 또 간과하시고 그냥 약부터 먼저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기 전에 자기의 수면 환경 그리고 습관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신 이후에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 수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장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수면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기 자신의 잠자리 습관 한번 체크하시면서 수면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꿀잠!